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4월 12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전화를 평택에 계시는 이 회장님께서 젊어지고 방송 장비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하고 더 젊어졌고 업그레이드했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 어른들께서 문지방을 12번을 밟으면 오래 산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저보다 회장님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문지방이 각이졌다 이것하고 막대하고 연관이 있다. 예전에 선조께서 참 지혜로웠다. 네, 바로 그겁니다. 시청자께서 두통으로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두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인들이 많아요. 제가 두통의 문헌을 찾아보고 하니까 두통의 종류가요 250가지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250가지 종류의 두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는 문제 제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통을 개선하고 치유하고 또 어떤 뇌졸중을 예방하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제 몸의 건강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편안한 마음, 이 뇌공학,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 이게 올해 나온 신간입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연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청와대. 그래서 지금 두통이 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로운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 이거 벗어버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기와 지기. 자, 천기를 받아들이는 이 구멍은요, 두 개죠. 지기를 받아들이는 구멍은 한 개입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이 여기에 공존하고 있다. 중간이 인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친구도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로 정말 아주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뇌경색은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이 상당 수준에 와 있습니다. 혈전용해제하고 거의 완치 수준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 터져버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심하게 터져버리면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한의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검증을 했어요. 자, 먼저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가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이 약하거나 압력이 높아서 터져서 피가 나는 것은 출혈이 되는 거예요. 뇌출혈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출혈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막혔다. 우리 민간요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관을 딴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 으뜸이 뭐냐면 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손과 귀입니다. 여기는 모든 그 경락 경혈이 아우러져 가지고 온 전체 몸을 컨트롤해요.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요 부분은 제가 도표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피가 압력이 올라갔다. 이게 파이프가 이게 소위 말하면 수도 파이프를 꽉 잡으니까 물이 나가는 걸 꽉 잡으면 파이프가 부풀어 오르죠.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막힌 거니까 딱 풀어버리면 그냥 빵 터져서 물이 쫙 나가죠.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두면은 만약에 구멍이 있거나 째져서 터져버리면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서 쓰러졌다. 뇌출혈이 의심된다. 연세가 들어서 혈압이 있다. 이러면은 바늘을 가지고 무조건 이 발끝부터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제가 나무의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문지방 얘기하는 거, 또 막대를 밟자는 것, 두통을 해소한다는 것 전부 어디하고 연관됩니까? 발하고 연관됩니다. 가장 빨리 효과 볼 수 있고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손끝을 전부 따서 피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끝을 따서 이게 압력이 너무 높아서 터져버린 경우는 피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피가 나와서 최대한 피를 많이 뽑아주면 어때요? 이 한의학적으로도 맞고 우리 민간요법으로도 그걸 쓰고 있지만 피가 나와서 피가 보이면은 그나마 괜찮다.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압력을 낮춰주라. 먼저 119 신고부터 하고 한 사람은 빨리 양발 벗겨서 발끝, 손끝을 따줘야 한다. 그 골든타임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죠. 위급한 환자일 경우에.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마비가 왔어도 그런 건 심장마비가 와도 마찬가지로 경색이 왔다. 막혔다. 그러면은 무조건 심장은 터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막힌 경우도 마찬가지로 뚫어서 압력을 낮춰주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뇌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뇌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제가 이걸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서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 두통의 경우 지금 제가 먼저 두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통은 두통 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두통은 두통 자체만 가지고서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못해요. 한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균형과 조화를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균형이 잡아야 됩니다. 걸을 때 아무것도 들지 마십시오. 배낭을 매십시오. 양쪽 균형을 잡으십시오. 그게 조화가 돼야 돼요. 우리 한방의학이나 우리 모든 게 균형과 조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독재가 되고 항상 중도, 중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잘 잡히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을 제가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겠지만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율신경이 뭐냐면 자동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고 싶으면은 잠을 자고 또 소화가 되라고 해도 소화가 이야기 안 해도 소화가 알아서 되죠. 예. 이 자율신경은 그야말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몸의 방어체제예요. 부교감신경은 어떤 것이냐? 명상, 안정된 상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적절히 아우러졌을 때 조화로운 균형, 몸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두통에서는 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간장, 목이죠, 목. 그 다음에 비장, 위장, 비장, 신장입니다. 이 세 군데 장기가 두통을 컨트롤하고 거의 한의학적으로 보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둥글다, 하늘이다. 발은 평평하다, 땅이다. 하늘과 땅의 조화라서 하늘의 기운을 호흡을 못하면 5분 만에 사망하죠. 땅의 기운도 가장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못 고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먹기만 잘하면 다 고쳐요. 암도 고칩니다, 사실은. 말기 위암 환자가 광주에 사시는 분이 실제로 이 가족들한테 시신을 맡기기 싫어서 그냥 유서 한 장 써놓고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약초도 캐먹고 산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먹었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머리는 산발하고 집에 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깨끗이 완치가 됐다. 이겁니다, 바로.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교감신경도 안정화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죠, 암 환자가. 아프고. 그걸 내려놨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안정화돼서 명상 상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셋, 쉰다는 것. 수면이 이 두통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뇌파에서 얘기하면 델타파예요. 델타파. 파장이 늦어집니다. 제 전공이 아까 이 모르스보 했듯이 통신입니다. 무선통신이 전공인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전자공학, 전자물리학, 전기통론, 전기자기학 여러 가지 학문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과 파장인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뇌파입니다. 뇌파. 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가 되라, 잠을 자라 한다고 해가지고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컨트롤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호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 상태가 결국은 뇌파의 상태하고도 똑같다. 명상과 호흡과 이 두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하고 관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고 화를 내고 하면 뇌파가 변화하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당국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쓰라는 건 지금 이미 썼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진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그렇게 해가 돼. 왜? 이 구멍 두 개는 많이 보라. 자, 눈도 많이 살펴보라. 귀도 많이 들어라. 코도 자유롭게 호흡하라. 그리고 구멍이 두 개잖아요. 한 개는 뭐예요? 구시화문이다. 잘못 먹지 마라.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계인 거예요. 한계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인중도 쓰러졌을 때 땁니다. 여기도 한의학적으로.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인중도. 중요하다.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가 인중이에요. 이거 아셔야 되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이다. 발이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아라. 이거를 밟아라. 뭐 계단 끝을 밟고 발자국을 하라. 등산을 하라. 다 뭐예요? 달려라. 뛰어라. 제가 방송 말미에 또 올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청량교원 자전거 올라가는 45도 경사를 내려가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올라가는 청년은 제가 한두 명 봤습니다. 올라가는 건 올라가져요. 바로 이덕이에요. 발가락 힘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이동우 회장님께서 정말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더 젊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이는 못 속입니다. 제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남은 이렇게 껍데기는 이렇게 멀쩡한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를 압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만 조심을 하죠. 조심을.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고 보왕산매론에 보게 되면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 체력이 강하다고 자신하는 분들 항상 겸손하면서 몸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수면파는요, 잠을 자면은 주파수가 낮아져요. 안정이 되죠. 아주 하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호흡이 거칠고 코를 골고 하면은 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편안하게 고르게. 그리고 아이들 보십시오. 잠을 잘 때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한다. 근데 저도 잘 때 복식 호흡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수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라고 해서 꼭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은 불교가 아닙니다. 원래 고대 때부터 특히 우리 한민족은 그 삼조고 시대, 그 단군 시대 때부터 명상을 해온 민족이에요. 우리 명상의 근원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단군 자손, 천손 민족이 명상의 원조예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명상은 정말 좋은 수행법인데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와선, 행선, 움직이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 전부 명상이에요. 호흡을 알아차리고 내가 내 몸 상태를 알고 소통할 수 있으면 다 명상이다.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게 뭐냐?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귀절에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디를 두드릴까요? 머리가 아프니까 둥그러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말미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없어지고 탈모도 지금 정지했고 약간씩 머리가 나는 것도 같아요. 탈모도 정지했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집니다. 저도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자, 이거 머리 두들겨라는 거 열립니다. 그 다음에 자극은 필수다. 발을 자극하라. 걸어라.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냥 뭐 그렇게 바쁜지 여기 보면은 한 번쯤 쉬어가면 어떠리. 기계도 기름칠하고 쉬게 해줘야 합니다. 사람도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잠입니다. 컴퓨터도 쉬어야 합니다.
껐다 켜야 리셋이 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껐다 켜줘야 합니다. 리셋을 시켜야 합니다. 쉬는 겁니다. 자, 한 남자가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입원을 했냐면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캐톨릭 병원에 입원을 한 거야. 치료를 했어요. 아프니까. 해놓고 이제 치료비를 받아야 되니까 원무과 수녀님하고 치료비 때문에 상담을 합니다. 치료비를 가져올 사람이 없느냐? 없다는 거야. 일가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집 못 간 누이가 하나뿐이다. 대방동에 있는 수녀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무과에 계시는 수녀님께서 화를 내는 거야. 수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에요!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느님과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이렇게 항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병원비는 매형께 청구하십시오. 매형한테 청구하랍니다. 이래서 한번 웃고 박장대소는 정말 중요하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조금만 좀 설명을 하고 자,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때에 몸이 무겁거나 일어나기 어렵다. 손발이 차고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두통이 옵니다. 쉽게 피로하고 가슴도 두근거린다. 불면증이 있고 변비도 있고 설사도 있고 밥맛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바로 알파파 상태, 명상 상태입니다. 명상이 제일 좋은 부교감 신경이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이 편해야 돼.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웃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죄 짓고 살면 안 돼. 죄 짓지 말고 선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줄인다. 에너지가 적게 소모가 된다. 동굴에 갇혔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기 쉽게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 이것도 서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평소에 뭐가 좋아야 한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많이 밟으셔야 됩니다. 자극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자율신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뇌 신호가 가죠. 전기 신호가. 뇌 시냅스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하는 게 이제 뇌입니다. 그래서 뇌 활성화는 자율신경은 호르몬 분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컨트롤이죠. 컨트롤. 호르몬 분비 시켜주고 혈액순환에 호흡을 하게 해주고 소화를 잘 시켜주고 잘 내보내고 전부 다 자율신경이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조탁법이라고 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효과는요. 일거양득입니다. 손 자극도 하면서 머리도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걷거나 달리거나 이런 막대를 밟아서 활성화시켜주면 되고 이 손과 머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머리를 조탁법. 이거 하시면 정말 머리카락 안 빠집니다. 제가 모델입니다. 제 뒷머리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전에 많이 빠져갖고 올 초에 계속 하니까 안 빠져요. 더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이 뒷머리를 보시면 자 약간 뒤로 제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뒤까지 다 쳐줘요. 이렇게 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독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쭉 올립니다. 왜 올리는 거 하니 제가 놀림을 받았어요. 이 눈에 막 지방이 많아져가지고 눈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눈이 참 예뻤는데 같이 사는 분께서 이게 처졌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봤어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리고 여기를 쳐주고 이거 눈 종자를 쳐갖고요. 진짜입니다. 왼쪽 시력이 교정 시력이 안경 낀 시력이 1.0에서 1.2로 올라갔어요. 1.2, 1.2 안경 낀 시력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올라갔어요. 이거. 그랬고 이걸 쳐주고요. 이 쭉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잘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이 머리하고 이 뒷부분 나옵니까? 나와요? 예, 머리하고 이 뒷부분을 막 비벼줘요. 이렇게 비벼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쳐주고 그 다음에 하는 운동 귀를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호흡을 바라보면서 심묘장구 대단한이를 하면서 하니까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귀를 막 비벼줘요. 귀를
이 자료를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뒤에다가. 요 참고로 이렇게 비벼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 귀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 귀 뒤를 막 비벼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아프신 분들 경동맥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뭐 목까지 이렇게 막 비벼줘. 이렇게. 비벼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안에 힘이 마른다. 입안이 건조하다. 나이 드신 분들 반드시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를 눌러줘. 이렇게. 쭉쭉 눌러주고. 꼭 하십시오, 이거. 앉아가지고 좌선하면서, 그러니까 신묘장구회관이 이 주덕수행 하면서 이걸 하는 거야. 숫자에 맞추면서 알아차리면서 호흡은 자동으로 보는 거죠. 보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여기를 눌렀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쭉쭉 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머리 눈 다 쳐주고. 그 다음에 치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목을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어깨까지 세게 쳐줍니다. 그럼 어깨가 시원해지잖아. 이러니까 아프지가 않죠. 이해가십니까? 머리가 맑아요, 항상. 요 두통에 관한 부분, 뇌에 관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막대기 밟는 것은요, 이 발이라고 하고요, 눌러주고, 비벼주고, 세게. 그래서 발에서 열이 발생돼야 됩니다. 열이 발생되고, 발끝을 알아차리고, 발끝에다가 올려놓고, 들었다가, 놨다가. 그리고 평소에 걸을 때도 발 뒤꿈치를 들고 걷고, 그래서 발가락 힘을 길러주시면, 마지막에 지금부터 보여드릴 계단을 내려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 고개를 들고 가슴을 쫙 펴고 아무것도 들지 말고요.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 가운데가 자전거를 끌고 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경사각도가 한 45도 정도? 그래서 올라오는 것은 신발이 미끄럽지 않으면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올라오는데,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내려가는 걸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찍어주세요. 조심조심 균형을 잡고, 이 신발이 지금 미끄러운 편이네요, 보니까. 신발이 안 미끄러우면은 발이 달라붙는데, 이것은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파른 경사인데, 발가락에 힘이 있으면 달리기에서부터 축지법 또한 발가락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발가락 힘이 아주 강한 편이에요. 딴 거다. 경의중앙선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발이 지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바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심조심.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발가락을 바짝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내려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거 내려가서 신발 바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신발이. 자, 신발 바닥이 이렇습니다. 이게 결코 이게 미끄러운 신발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올라갔고, 제가 이제 이걸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오는 것보다 쉽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균형을 잘 잡고 올라와야 됩니다. 양 발에 힘을 주고, 발이 미끄럽네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신발이 무척 중요한데, 신발이 지금 미끄러워서 이렇게 조심조심, 약간씩 저는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다 올라왔습니다.